런승만. 이 칼럼은 월드뷰 2021년 9월호에 실린 칼럼으로 더워드뉴스 이진수 대표가 쓴 칼럼입니다. 미국에는 자랑스러운 조지 워싱턴, 우리나라에는 부끄러운 이승만. 요즘 아이들은 위인전을 잘 읽지 않는 듯하다. 이미 지나간 세대의 어떤 사람의 모습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아이는 독립된 사람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기에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고, 위인과 평범한 자신을 비교하며 일찍부터 좌절할 수 있어서 안 읽힌다는 부모도 있다고 들었다. 어쩌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보는 이북이 많이 보급되어서 위인전을 잘 안 읽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의 경우는 어려서 집에 있던 세종대왕, 이순신, 링컨 등의 위인전을 재밌게 읽었는데 그 중에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당연히 있었다. 어린 워싱턴이 도끼로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벚나무를 베었는데 아버지가 누가 벚나무를 베었냐고 역정을 냈고, 워싱턴이 혼날 것을 각오하고 자기가 그랬다고 이실직고하자 도리어 그 정직함으로 인해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다. 이 이야기가 허구라는 지적도 있지만 책을 읽는 어린이들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좋은 일화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그렇게 정직의 대명사가 된 조지 워싱턴은 자라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을 다룬 위인전은 없었다. 어린 시절에 접했던 이승만은 그저 분단의 원흉, 6.25 전쟁이 일어나자 자기 혼자 한강 다리를 끊고 도망간 런승만, 부정선거로 장기 집권을 하려 했었으나 4.19 혁명으로 쫓겨나 하와이로 망명해 타국에서 죽은 부끄러운 독재자, 딱 그 정도였다. 미국에는 조지 워싱턴같이 존경받는 정직한 대통령이 있었는데 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하필 저런 사람이라서 역사책에서 대접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를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섭섭하고 아쉬울 따름이었다. 이승만을 좋아하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 이것이 내가 이승만에 대해 아는 전부였다. 부끄러운 사람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바쁜 삶에 치여 살다 보니 그럴 필요도 크게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주변에 이승만을 다르게 평가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통해 이승만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조금씩 들을 기회가 생겼다. 군 복무를 할 때 알게 된 분의 댁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승만에 대해 조예가 깊으신 학자셨다. 일반 사람들이 가진 좋지 않은 인식과 달리 이승만은 일제시대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박사학위까지 단기간에 취득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었으며 지금 우리가 사는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큰일을 하신 훌륭한 건국 대통령이셨다고 말씀해 주셨다. 한 번은 아버지의 친구분이 일하시는 사무실에 갔었는데 관공서에 현직 대통령 사진을 걸어두는 것처럼 사무실 입구 정면에 이승만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분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그 초상화를 보며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이승만 대통령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분들께 별다른 반감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실패한 독재자를 칭송하다니 세상에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별 신기한 사람들도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달리 그렇게 부끄럽고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진실을 알고 싶은가? 진짜 이승만은 내가 생각하던 그런 이승만이 아니야. 2017년 탄핵의 광풍이 대한민국을 휩쓸 때 서울대에서 한 학생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대자보를 붙였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 험한 세상 속에 참 용감한 학생이 다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8년 겨울 탄핵 반대 대자보를 붙인 김은구 학생이 주도하는 트루스 포럼이 세미나를 하고 있다며 친구가 한번 참석해보라고 내게 권유했다. 회사 근무를 마치고 오랜만에 찾아간 서울대에서 듣게 된 트루스 포럼 세미나는 정말 놀라움과 감동이었다. 트루스 포럼이 가진 5대 인식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 무척 마음에 들었다. 특히 가장 소름 돋았던 것은 트루스 포럼의 첫 번째 인식,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인정이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인정하고 긍정한다는 것이다. 해가 바뀌어 여전히 추운 2019년 초 금요일 밤이었다. 교회 청년부 목사님과 간사님 셋이서 카톡으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목사님이 처음 보는 링크 하나를 공유해 주셨다. 무슨 학당이라는데 거기 교장 선생님이 예전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이셨다면서 이분이 이승만 학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바로 지난주에 7기 토요강좌가 시작됐다고 알려주셨다. 순간 일단 내일 당장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그렇게 이승만 학당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이승만과 대한민국 강좌에서 이용훈 교장 선생님과 여러 명강사분이 전해주시는 말씀은 나의 역사적 지식적 인식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강의를 통해 만난 이승만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 이승만이 아니었다. 이승만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국의 지도자이자 영웅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해방 시기의 세계 지도였다. 온통 공산주의의 붉은 물결로 뒤덮인 유라시아 대륙의 끝자락에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희망인 대한민국이 푸른빛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감격이었다. 일제 식민지를 벗어나자마자 공산화가 될 위기의 한반도에서 절반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었고 곧바로 벌어진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끝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데 헌신하신 이승만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연이어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공부하는 리박스쿨도 알게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알려줄 내 인생을 바꿀 곳을 연달아 만나게 되었는지 참 신기하기까지 하다. 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을 높이는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에 더욱 감사했다. 진실과 자유의 가치를 붙들고 당당하며 의연하게 싸워가고 있는 이승만 학당과 리박스쿨의 선생님들, 그리고 트루스 포럼 친구들에게 존경심마저 갖게 되었다. 하와이에서 만난 이승만. 그렇게 이승만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독립활동을 하시고 말년을 보내셨던 하와이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이승만 학당의 선배들은 하와이도 다녀오고 강원도 고성에 있는 이승만 별장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학당 동기분들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도 하와이에 꼭 가자 하며 언젠가 하와이 성지순례를 하러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던 중 트루스 포럼에서 하와이로 트레이닝을 갈 기회가 생겼다. 그곳에서 미국의 보수주의와 정치에 대해 배우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돌아보는 일정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모른다. 그렇게 2019년 8월 하와이의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6.25 전쟁에 참전해 안타깝게 전사한 미군들이 안장된 펀치볼 국립묘지에 가서 헌화도 하고 호놀룰루 시청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비에 들러 그곳을 청소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했을 한인 기독학원 예터에도 들르고 한국학교라는 뜻의 쿨라콜레아 도로 위에서는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갔을 이승만과 한국교포 학생들의 발걸음을 상상해보았다. 트레이닝의 하이라이트는 광화문 모양을 본떠 만든 한인 기독교회 마당에 우남 이승만 박사상 앞에 설 때였다. 이영만리에서 만난 이승만 동상은 거만하고 폭압적인 독재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다. 한복 두루마기를 입은 이승만 대통령 동상은 푸르스름하게 녹이 슬어 있었다. 왼손에 성경책을 펼치고 오른손을 들고 있었다. 그 손은 내가 잘났다고 지켜든 손이 아니었고 누구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손이 아니었다. 멀리서 찾아온 친구를 보고 집 앞에 나와 반가이 맞아 흔들며 어서 오라고 우리를 맞으며 인사하는 손이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조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이 한 목숨 바치겠다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는 바로 그런 손이었다. 그리고 전장으로 나가는 군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꼭 승리하고 몸성이 돌아올 것을 바라는 아버지의 배웅하는 손이었다. 그의 동상 앞에는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승만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노예의 멍에를 벗고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자유와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 2021년 현재의 대한민국을 바라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보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가 인생을 바쳐 지켜온 대한민국이 자유의 소중함을 잊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망령을 좇아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가슴을 두드리며 통 안에 눈물을 흘리실 것만 같아 속상하기만 하다. 이승만이 걸어간 길, 나와 한국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함께 걸어갈 길. 이 하와이 여행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나는 15년간 잘 근무했던
어쩌면 평탄한 앞길이 보장된 좋은 직장에 사표를 내고 담대히 광야와 같은 곳으로 나올 수 있었다. 건국 대통령이자 하나님의 사람인 이승만과 기독교 보수주의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인터넷 언론사 더워드뉴스를 창간하게 되었고 이승만에 관한 이야기와 소식을 다루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 여름 부산에서 크리스천 청소년을 위한 한국교회 다음 세대 포럼인 한다 포럼이 열리게 되어 강연할 기회가 생겼다. 어떤 주제로 강연할까 생각했을 때 바로 런승만이 떠올랐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오해하고 있는 이승만. 내가 깨달은 그 이승만의 진짜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려서부터 제대로 배워 이 나라 대한민국의 귀중함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큰 세상으로 나가 제2, 제3의 이승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언젠가 우리나라 위인전의 맨 앞부분에 자랑스러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실리고 한다 포럼에서 배운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름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빛낸 위인전에 실리게 될 날을 기대한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북한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우리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그의 소원과 예언이 이뤄지는 그날을 기대한다. 이승만이 꿈꿨던 자유통일, 한국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린다.